거대한 섬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킨 포식자가 생존을 위해 검은 바다로 눈을 돌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인공지능 산업이 직면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를 하늘에 떠있는 가상의 구름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지구의 전력과 물을 집어삼키는 물리적인 괴물입니다. 더 이상 지상에는 이 거대 시설을 수용할 공간도 전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건립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전력망은 한계에 봉착 구했습니다. 결국 빅테크의 CEO들은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 대기권 밖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100분의 1로 낮추며 이 거대한 이주를 현실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간 인류가 겪은 변화 중 가장 극심한 혼란과 혁신이 우주와 AI의 결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주 산업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프레임은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지구라는 1층 로비에서만 모든 경제 활동을 영위해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엘리베이터 이용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스페이스X라는 엘리베이터는 이 운송 비용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우주로 1kg의 화물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5,00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중형차 한 대 값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이 비용을 불과 500달러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기존 물류 비용의 98%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물류혁명이라 불리는 컨테이너 도입 당시의 충격보다 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핵심 기술은 발사체 재활용입니다. 기존의 우주 산업은 비행기를 한번 타고 버리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펠컨9과 스타쉽은 발사체를 회수하여 수차례 다시 사용하는 항공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주 산업에 이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공간은 더 이상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성역이 아니라 누구나 임대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부지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의 우주 이주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계획으로 격상된 배경입니다. 지구상의 데이터 센터는 현재 심각한 에너지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0년 인류가 1년 동안 생산하던 데이터 총량을 2024년에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생산 속도가 산업혁명 이후의 생산성 증가율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거대한 어모델이 고도화되면서 연산에 필요한 전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챗GPT 1에서 5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량은 1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전력 소비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밀집지로서 디지털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과 주지사는 전력망 과부하와 물 부족을 이유로 신규 건립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밀화된 도심에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땅이 없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구라는 한정된 영토의 제약을 벗어나는 수직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대기권 밖은 영하의 온도가 유지되는 천연의 냉각 시설입니다. 지상에서 냉각을 위해 쏟아붓는 막대한 물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입니다. 또한 대기권의 방해 없이 태양광을 24시간 직접 수광할 수 있어 전력 공급의 효율성이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무한 동력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일론 머스크의 빅픽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프라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를 사용할 소비자까지 직접 양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더 방대한 데이터를 소비하고 처리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제어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술적 뿌리를 공유합니다. 이는 하나의 원천 기술로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라는 두 개의 거대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데이터 단말기가 됩니다.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며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와 통신하는 거대한 데이터 소비자가 됩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정보량은 기존의 인터넷 트래픽을 압도할 것입니다. 결국 머스크는 스페이스X로 데이터가 흐르는 고속도로를 깔고 스타링크로 통신망을 연결하며 테슬라와 옵티머스로 그 위를 달릴 차량을 만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은
인간과 기계의 연결 속도를 높이는 뉴럴링크입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물리적 입력 방식은 뇌의 사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구간입니다. 뉴럴링크는 뇌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직결하여 입출력의 지연 시간을 제로에 가깝게 단축하려 합니다. 이는 마치 전화선 모뎀을 쓰던 인터넷 환경을 광통신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대역폭 확장을 의미합니다. 생각만으로 로봇을 제어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세상은 인간의 생산성을 물리적 한계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를 소비하는 주체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생태계 내에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쇄적이면서도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합니다. 경쟁사들이 개별 기술 개발에 몰두할 때 그는 산업의 판을 새로 짜는 인프라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이 거대한 구상의 중추 신경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원 고갈과 규제라는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AI 시대의 패권을 쥐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대담한 베팅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 기술 자체가 새로운 생활 공간과 경제 시스템을 창조하는 특이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고 속에서 기회를 잡는 자와 도태되는 자의 격차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업 구조를 면밀히 뜯어보면 마치 자연계의 탄소순환이나 물의 순환처럼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기업이 특정 기술을 개발할 때 그 기술이 오로지 그 기업 내부에서만 쓰이고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자신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되 그것이 범용적인 산업 표준이 되도록 판을 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활용 기술입니다. 초기에는 스타링크 위성 2만여 개를 궤도에 올리기 위한 내부적인 비용 절감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완성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스페이스X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 이제는 타사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현금 창출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를 선점하고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관성적 진입 장벽을 구축한 전략적 승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사 비용이 낮아졌다 해도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지상보다 경제적일 수 있느냐는 반론입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유지보수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지구 표면으로 돌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건립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과부하와 물 부족 문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데는 데이터 센터 건설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구 대기권 밖은 냉각을 위한 물이 필요 없는 저온 환경이며 태양광을 통해 24시간 전력을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의 규제 비용과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는 지금 우주는 오히려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화의 논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해 라이다 같은 고가의 장비 대신 카메라 기반의 비전 기술을 고집해왔습니다. 이 기술적 고집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로 이어지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4바퀴로 공간을 인식하고 이동하는 기술이나 로봇이 2발로 공간을 인식하고 제어하는 기술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알고리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모빌리티 시장과 노동 시장이라는 두 개의 거대 산업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수집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를 자사 차량에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나 벤츠, BMW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에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테슬라는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모빌리티의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판매의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고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유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설계된 도구와 공간을 별도의 개조 없이
그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로봇을 위해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에 로봇을 투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로봇 도입을 위한 사회적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여 시장 침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입니다. 결국 머스크의 빅픽처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를 물리적 노동으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효율적인 사이클로 묶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순환계 안에서 각 사업부는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자 공급자가 되어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 시대의 경제학입니다. 이 거대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구축한 전략적 요새는 바로 완벽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생존과 독점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례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결합 모델에서 발견됩니다. 스타링크 사업을 위해 지구 적궤도에 2만 개에 달하는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 때문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발사체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내부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캡티브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스타링크라는 고정 수요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부 경기 변동이나 수주 실적에 상관없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이러한 내부 순환 구조가 부재합니다. 그들은 위성을 쏘기 위해 남의 로켓을 빌려 타야 하거나 로켓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태워줄 확실한 고객을 찾아 영업을 뛰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질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리며 발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로 로켓의 신뢰성을 높여 다시 외부 수주를 독식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식량과 무기를 내부에서 조달하는 군대와 보급로가 끊기면 굶어 죽는 군대의 싸움인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옵티머스 로봇의 관계 또한 이러한 기술적 수직 통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별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각기 다른 기술 스택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두 영역을 공간인지와 제어라는 하나의 원천 기술로 통합했습니다. 무인 택시가 라이다 없이 카메라 비전만으로 주행하듯 옵티머스 로봇 또한 동일한 비전 시스템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는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학습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기업들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합니다. 스페이스X가 인프라를 깔고 스타링크가 통신망을 제공하며 테슬라가 에너지를 관리하고 옵티머스가 노동을 수행합니다.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비전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가 개발하는 기술은 단지 그 회사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프로토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범용화하여 시장 전체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이 처음엔 스타링크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위성 발사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일회용 로켓을 바다에 버릴 때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감수하며 회수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그 수혜는 고스란히 이 생태계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발사체와 통신망 그리고 전력 시스템까지 모든 솔루션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부분적인 기술 제휴로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데이터, 그리고 물류와 노동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밸류체인을 수직으로 통합해낸 기업은 지구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이제 이 견고한 요새 안에서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또 하나의 혁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뉴럴링크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리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물리적 입력 장치 없이 생각만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제어하고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서 구축한 하드웨어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데이터의 입출력이 가능해지는 순간 생산성의 정의는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대륙의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대륙으로 떠나야만 하는 대항해 시대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챗GPT-5 수준의 모델을 돌리기 위해 14배나 폭증한 데이터 처리량을 감당하려면 결국 바다 건너 신대륙인 우주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